저택의 유령. 마지막 순간에 팔척기는 여리의 몸에 있는 점을 발견하고 그녀를 뜻밖의 놓아줍니다. 여리는 바로 팔척기의 환생한 딸이었던 것입니다. 여리를 구하기 위해 팔척기는 마침내 복수를 내려놓고 환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저희가 막 입수한 최신 전개입니다. 사건의 자세한 흐름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택의 유령은 서서히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제 단 2화만을 남겨두고 드라마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결말이 너무도 예측 불가한 전개로 인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드라마를 애정 있게 시청해온 한 시청자분이 남긴 댓글이 저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혹시 여리가 바로 팔척기에 환생한 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었는데요. 그렇게 되어야만 여리와 강철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지금 상황에서는 팔척기가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과연 이 가설이 진실일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이 가설을 면밀히 분석해 보시죠. 팔척기가 매우 잔혹하고 흉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유령이 가족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구하지 못했다는 괴로운 트라우마와 함께 용담 마을 사람들의 비명과 공포에 질린 소리가 그를 깊이 괴롭혔습니다. 모두가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유령은 극도의 절망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 원한 뒤에는 깊은 한과 미련이 숨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용담 마을 사람들을 비극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가 아직 해탈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궁궐에 복수하고 아내와 자식을 위해 정의를 되찾고자 합니다. 그가 더 잔인하고 포악할수록 자신의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의 적은 열이나 강철이가 아니라 바로 황제와 황실 혈통을 이은 자들입니다. 그는 열이와 강철이를 여러 차례 용서했는데 열이와 강철이가 자신이 적이 아니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이와 강철이가 여러 번 자신의 길을 막았기에 결국 그들을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전투 중 뜻밖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열이와 팔척기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 비밀은 바로 열이의 전생 신분입니다. 강철리를 물리친 후 팔척기는 강철리를 지나 열이에게 다가갔고 강철리는 무력하게 비명을 질렀다. 열이는 급히 달아나려 했지만 뒤돌아 팔척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만둬. 더 이상 이 원한 속에 빠지지 마. 폐하는 잘못을 알고 계시고 선대 임금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려 애쓰고 있어.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나는 너를 궁지로 몰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를 억지로 몰아붙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망을 불러 지옥으로 너를 보내겠다. 그곳에서 너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 해탈할 수 없을 것이다. 팔척기는 이 말을 듣고 비웃으며 손으로 여리의 목을 쥐어들어 올린 뒤 땅에 내팽개쳤다. 그는 도발하듯 여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날 죽이고 싶다면 네와 이 옷에만 의지할 셈인가? 하지만 네가 그럴 용기가 없다는 걸 나는 안다. 왜냐하면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리는 깜짝 놀라 옷 안을 살펴보았지만 부적이 없었다. 여리는 강철리를 바라보았고 강철리는 고개를 끄덕여 인정했다. 팔척기는 말을 이었다. 내가 네가 죽길 원치 않아서 이미 그것을 떼어냈다. 이제 너와 그 녀석을 같이 죽게 해주마.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여리의 옷에 불이 붙었고 여리는 당황하여 옷을 벗어버렸다. 팔척기는 칼을 빼들고 여리에게 돌진하려 했으나 뜻밖에도 여리 어깨에 있는 점을 발견하고 칼을 거두었다. 그리고 여리의 어깨를 응시하며 한 줄기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전쟁에서 막 돌아왔을 때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고 그는 초조하게 밖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아내가 갓 태어난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를 안고 나와 말했다. 축하합니다, 장군님. 이 아이는 매우 귀여운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어깨에는 매우 희귀한 점이 있었는데 그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받았지만 이 특별한 점을 가진 아이는 처음이었다. 아마도 이 아이의 운명은 평범한 사람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했다. 팔척기는 딸을 품에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맹세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두 모녀를 지키겠다고. 그런데 겨우 5살이 된 딸이 잔인한 불길 속에서 죽고 말아 그는 끝없는 후회에 시달렸다.
열이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열이는 깜짝 놀라 옷깃을 끌어올렸고 강철리는 그 틈을 타 칼을 빼어 팔척기의 가슴을 찔렀다. 팔척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모두가 그가 강철리와 열이를 끝장낼 줄 알았지만 그는 당황해 뒤로 물러난 후 갑자기 사라졌다. 열이와 강철리는 팔척기의 행동에 놀랐고 팔척기는 자신의 전당으로 돌아갔다. 풍산 노인이 달려와 전사신에게 물었다. 왜 그들을 끝장내지 않소? 그들이 죽기만 하면 그 악한 황제를 쉽게 죽일 수 있을 텐데 왜 도망쳤소? 팔척기는 아직도 충격에 빠져 전당 앞에 앉아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열이 어깨의 점이 자신의 딸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설마 열이가 자신의 전생 딸의 환생이라면 어떻게 친자를 해칠 수 있을까? 팔척기는 고통과 무력감에 휩싸였고 행복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주변에 있던 모든 것을 쓸어버렸고 전당 주변의 불길이 격렬히 타올라 풍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팔척기는 비비의 빛나는 옥구슬을 삼킨 후 호랑이가 발톱을 더한 듯 힘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그의 뒤에는 풍산이라는 맹인이지만 매우 영리하고 교활한 점쟁이가 있어 열이와 강철리의 모든 행보를 손바닥 안에 쥔 듯이 파악하고 한 발 먼저 움직여 열이와 강철리를 여러 차례 고난에 빠뜨렸습니다. 한편 강철리의 힘은 점점 눈에 띄게 약해졌고 그는 예전처럼 바람을 부를 힘조차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갑의 몸속에서 그는 무력한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비록 화접항매를 먹었지만 그것은 팔척기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으며 만약 제거하려 한다면 강철리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열이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팔척기를 위한 제사를 지냈지만 오히려 그를 감화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거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고 그 대가로 상피와 태자가 희생당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로 인해 열이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고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부적을 사용해 여망을 소환하여 팔척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할 경우 자신의 목숨을 여망에게 바쳐야 하는 조건이었죠. 이 전투의 승패는 이미 명확합니다. 설령 열이와 강철리가 승리한다 해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이는 누구도 원치 않는 결말입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말은 없는 것일까요? 만약 열이나 강철리 중 한 명이 죽는다면 각본가는 분명 대중의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며 심지어 보이콧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청자가 제기한 가설은 극점계에 매우 타당합니다. 만약 열이가 진짜 팔척기의 딸이라면 원한이 해소될 수 있고 팔척기는 딸을 위해 원한을 내려놓을 것이며 열이와 강철리는 희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바라는 결말이 아닐까요? 과연 열이가 정말 팔척기의 딸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열이는 자신의 신분으로 팔척기를 감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진실은 다음 영상에서 밝혀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